100세 시대 100세 코인, 백호 인사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간밤에 급락을 했거든요. 자, 비트코인의 급락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기적인 시세에서는 영향을 주겠지만은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도 계속 매수 기회를 보자고 말씀드렸죠. 자, 매수의 기회가 맞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이후에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현재의 시세입니다. 어제 급락을 했고 오늘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점에서의 그 추세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연결해보면 추세 연결선에 닿는 그런 상황이죠. 급락을 하긴 했지만 더 이상의 하락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트레이딩 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 달러 기준으로 현재 26,640불, 26,640불 전후한 자리에서 거래가 되는 상황이고 US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추세 연결선 하단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3단 저점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앞으로 상승으로 전환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자, 이전에 제가 기술적으로 안내드리는 부분에서 보조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CCI 그리고 RCI죠. CCI, RCI. 자, RCI 바닥권, CCI 바닥권 다 이렇게 과매도 국면에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상황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랙탈입니다. 프랙탈. 자, 프랙탈 이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프랙탈은 뭐냐면 라틴어 프랙투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부서지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프랙탈은 자기 유사성을 가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셀프 시밀러리티, 유사성을 갖는 거예요. 큰 구조 안에 작은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이 작은 구조는 전체 구조와 비슷한 패턴을 가집니다. 그래서 프랙탈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코인의 대장은 비트코인이고, 또 미국 주식의 대장주는 애플이죠. 그리고 국내의 대장주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표 종목인 애플과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 이 두 개의 종목의 차트상의 흐름을 보고 과연 비트코인의 향후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가? 애플의 모델과 삼성전자의 모델을 확인하면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애플을 먼저 볼까요? 자, 애플의 주봉 차트입니다. 애플의 주봉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파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여러분 엘리엇 파동을 알고 잘 들어보셨을 텐데 과거에 엘리엇 파동이 기가 막히게 차트에 적용되는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죠. 그러나 큰 그림에 있어서의 적용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은 부분적으로는 현재의 시세 흐름을 판단하거나 예측하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엘리엇 파동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애플의 차트입니다. 애플이 2019년도에 바닥을 찍고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바닥을 찍고 약한 움직임 그리고 하나의 파동을 전체적으로 하나 만들고 이 전체적인 거로 봤을 때는 하나의 파동 그 다음에 눌러주고 그다음 세 번째 파동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엘리엇 파동의 이론의 근거는 뭐냐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5개의 파동을 만든다. 그리고 3파가 가장 길다. 그리고 조정 파동이 나올 때는 조정 파동은 3파 ABC로 조정이 나온다. ABC의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금 상승을 가게 될지 아니면 하락으로 마무리될지 그것은 이제 조정 파동의 흐름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조정 파동이 5개의 파동이 나와서 하락 파동이 마무리돼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상승 파동으로 전개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파동이 3개의 파동으로 마무리되면 3파의 상승이 연장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엘리엇 파동의 기본적인 근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재 엘리엇 파동은 애플을 기준으로 봤을 때 1파, 2파, 3파를 만들고 조정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닥 조정 파동이 나오지 않으면서 3파의 연장이 나타났던 겁니다. 3파 연장이 나타났고요. 그러면 엘리엇 파동을 애플에 적용했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파동이 나왔다. 그 이후에 조정 파동이 1, 2, 3로 나오면서 1, 2, 3 또는 5개 파동이 나왔지만 이것을 크게 보면 1, 2, 3로 나온 겁니다. 크게 보면 A, B, C로 나왔다. A, B, C로 나왔다. 그 다음에 파동이 상승 파동이 전개되면서 이렇게 마지막 5파동을 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3파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안점이 뭐냐면 애플의 엘리엇 파동을 적용했을 때 주안점이 뭐냐면 여기 긴 파동이 나왔던 때가 있어요. 2020년도에. 그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죠. 코로나 때 긴 파동이 나오고 약간의 조정, 그 다음에 3파의 연장, 그 다음에 ABC 조정 나온 다음에 또 긴 파동.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3파의 연장이 3파 파동이 길게 나타나면은 조정
조정 이후에 고점을 넘어선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게 주안점입니다. 다시금 정리합니다. 파동이 전개될 때에 일방향성의 긴 파동이 나왔을 때, 그리고 조정이 약하고 3파 연장이 나와서 긴 파동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 이후에 분명히 3파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 주봉 차트를 봤을 때 3파의 연장의 고점이 나왔던 그 자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 포인트가 애플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이제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2021년도 1월 달에 굉장히 긴 상승의 마침표를 찍었죠. 상승 파동의 마침표를 찍었죠. 그 다음에 조정이 나타났는데, 조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A, B, C의 조정 파동이 나타났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애플을 엘리엇 파동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3파의 고점, 이 고점은 언젠가는 넘어선다는 겁니다. 현재 바닥에서부터 파동이 일어났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파동의 흐름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저 3파의 고점을 넘어서는 파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엘리엇 파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파, 2파, 3파, 4파의 조정 이후에 4파 조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1, 2, 3파로 만들 수도 있고 5파로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 3파가 너무 길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3파의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엇 파동의 이론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2020년도부터 2021년도 1월달까지 1월달 조정 없이 긴 파동을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조정 파동의 연장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96,800원의 고점을 언젠가는 넘어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적용해 볼까요? 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바닥권에서 1, 2, 그 다음에 3파의 긴 파동을 만들고 4파, 5파, 5파까지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지죠.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요. 5파의 파동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지는 차트죠. 그러면 이제 조정 파동이 나왔습니다. 고점에서부터 A, B, C의 조정 파동이 나왔어요. 조정 파동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또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1, 2. 자, 그러면 여기서 3파의 상승 파동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핵심이 무엇입니까? 조정의 B파의 고점을 치게 되면 이것은 상승 파동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차트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조정 파동의 B파의 고점을 치는가, 그겁니다. 조정 파동의 B파의 고점을 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상승 파동이 나타나면서 전에 갔던 고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겁니다. 자, 프랙탈이라는 것은 자기 유사성입니다. 유사성을 갖는 거예요. 애플의 차트, 애플 차트가 맨 먼저 선구적으로 선도하면서 길을 보여주었고, 애플 차트가 앞으로 삼성전자가 갈 길, 비트코인의 갈 길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플 차트가 긴 파동의 3파를 만들면서, 3파 연장에서 긴 파동을 만들면서 조정 이후에 1, 2, 3의 조정 이후에 다시금 전 고점을 넘어섰다라는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유사성을 가지면서 프랙탈 이론의 근거, 그리고 엘리엇 파동의 근거해서 유사성을 가지면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 1, 2, 3, 4, 5파동의 완성, 그 이후에 조정 파동이 3파로 나왔습니다. 3파, 1, 2, 3. 근데 이것이 5파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4파, 5파라는 것은 이 전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5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동이 이런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전고점을 넘어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운명을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제가 그려드린 바로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상승 파동이 전개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 저점을 깼을 때 그 자리가 25588이라는 자리예요. 여기가 25588.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전 저점인 25588. 자, 588을 기억하면 되겠네요. 588. 25588이라는 저점을 깨면은 상승으로 전개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조정 파동이 나타났을 때의 B파동의 고점이 얼마냐? B파동의 고점을 보고, 이 B파동의 고점이 48192네요. 48,192. 상당히 먼 시간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48,192라는 자리를 기억해 봅시다. 48,192. 그래서 B파 조정의 끝자락이었던 B파 조정 고점이 48,192. 여기를 치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넘어서는 관점. 그다음에 25588을 치게 되면 상승 파동으로 전개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 자리는 바로 B파의 고점
고점의 끝자락과 빛바의 고점의 끝자락과 조정파동 저점의 끝자락 여기를 터치하는 것.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애플 차트와 삼성전자와의 프랙탈 이론의 그 유사성을 본다 그러면 조정파동을 마치고 여기서부터 상승파동을 준비하가는 단계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현재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 좋은 매수의 기회가 왔다. 그리고 아래꼬리 길죠. 아래꼬리가 굉장히 길다는 것은 밑에 누르면서 매집하는 추세가 있었다. 그리고 CCI, 그다음에 RCI 다 바닥권을 향해 가고 있는, 바닥권이 있는 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프랙탈 이론에 근거해서 유사성을 갖는 애플,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 세 개의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장격인 애플이 선도하면서 움직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비트코인도 애플을 이어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엘리어트 파동의 연장에 나타나는 흐름을 기대해보면서 대응해볼 만하다. 자, 중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지금은 적절한 매수 관점이다. 26,500불, 26,500불, 26,600불은 좋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기술적인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